자, 안녕하십니까. 저 차트 여행의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중국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 FNF 2024년 목표가 26만 원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제가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의 이제 수혜주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화장품보다는 최대 수혜주는 이제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예전에 중국 애들이 많이 뭐 면세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중국 가가지고 입점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팔고 하던 시대는 이제 가지 않았나. 중국 그 화장품의 어떤 제조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국민성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애국주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국수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걔네들도 국뽕이 되게 심한 민족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에 뭐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 뭐 유럽의 명품이라든가 이런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제품들에는 이제 열광을 하지만 뭐 화장품 같은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 이제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되게 장사가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FNF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NF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FNF는요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 FNF의 홈페이지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패션 쪽으로 일단은 이쪽에서 좀 젊은 애들이 지금 많이 사는 젊은 애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가 좀 그래도 젊은 애들 위주로 젊은 친구들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보면 이제 MLB라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죠. 자, 150년 전통의 아메리칸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FNF가 이제 만듭니다. 여기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을 써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죠. 잘 팔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애들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패딩 입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뭐 디스커버리 많이 입지 않습니까? 이제 옷이 이렇게 예.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이 도대체 뭐를 입고 다니는지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겨울에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자, 패딩 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실 때 아니면 출퇴근 하실 때 애들이 학원 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나 아니면 어 등교를 할 때 어떤 패딩을 입는지. 옛날에 이제 노스페이스였잖아요. 그 영업무역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디스커버리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필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디스커버리 쪽 좋아해요. 예, 저희 애들도 이제 디스커버리 옷 입거든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디스커버리랑 이제 MLB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아셨고 그다음에 그 이제 얘네들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레포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FNF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자 11월 30일 날 나온 레포트예요. 레포트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보고 뭐 다 볼 필요도 없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세 개 정도만 딱 보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제가 찍은 게 자, 삼성, 그다음에 NH, 그다음에 유진 그거만 보겠습니다. 자, 삼성 거. 자, 중국 리오프닝의 리레이팅 밸류에이션이다. 자, 올해 이제 내년이죠. 2023년 매출은 얼마라고 써놨습니까? 2.46조 원에 영업 30% 성장한다. 예, 이거 YOY로 30%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영업이익은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디 있지? 강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펜인가 이게? 자, 영업이익은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 이게 왜 이래? 예. 강조가 어디 있는지 서명이 아니고 이건가? 아니 뭐 그냥 할게요. 자, 매출액은 2.4조 2.46조 원, 영업이익은 7,539억 원입니다. 31% 성장 달성을 할 것 같다. 올해 비해서 내년은 그렇습니다. 왜? 중국이 이제 의류 소비가 이제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예요.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겨울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많이 이제 걸려서 이제 잘 넘어가기를 아마 바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막는다고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화장품주라든가 아니면 중국 관련해서 이제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집행이 되고 있고, 개인들도 좀 쫓아가서 좀 사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들은요, 그 후유증이 좀 셉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화장품주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 또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실적으로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사상 누각이에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도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종목,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종목을 사야 이게 주가가 좀 밀렸을 때 심적으로 밀리지도 않고 뭐 젊은 애들 말로는 이제 후달리지 않는 이제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FNF 같다.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023년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죠. 2.46조 원, 영업이익은 7,539원.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왜 이렇게 될 것 같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중국은 매출이 1.1조 원인데요. 얘네가 그 한 1000개 정도의 그 매장을 열었어요. 근데 그 필라 같은 경우가 최고 전성기였을 때가 2,000개 정도의 그 대리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 대리점당 1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쳤을 때 더 이게 확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이죠. 우리나라가 뭐 옷을 많이 사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커나갈 때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봄 정도에는 완전히 끝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억눌렸던 소비들이 폭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올라갈 것인가, 어떤 것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FNF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매출액이 2023년에 이거 조예요, 조. 10억, 100억, 1000억 조잖아요. 자, 2조 4천억. 2024년에 2조 9천억. 영업이익을 7,540억, 9,220억. 올해는 5,74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면은 올해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5.7조 원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몇 프로죠? 20%가 넘어요. 거의 30%예요. 영업이익이 30%인데 성장까지 한다. 그러니까 올해 5,74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5.7조예요. 그러면 퍼가 얼마죠? 영업이익 퍼로? 딱 10배죠. 자,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 7,540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은 7.5조가 가야 되는 거고요. 2024년에 9,2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오면 시가총액은 9조 원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죠. 다른 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다 어떤 이게 이렇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어떤 논리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NH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의 해가 뜬다. 2023년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해가 된다. 자, 중국 내 점당 매출액이 증가가 유효한다.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글로벌 브랜드로서 이제 인정받을 시기다. 지금 이미 굵직한 글로벌 브랜드 언더아머, 그 다음에 갭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얘네들하고 유사하다. 근데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기 자본 비율이 ROE죠. 그 다음에 12개월 포드 퍼 12배로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말 기준 2022년에 860개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것 같다. 여기 나오죠? 자, 중국 내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로 인식되는 필라는 2018년 매장 수가 1652개였는데 2019년도에 1951개까지 늘어났고 2020년에는 2000개까지 달성한 바가 있다. 그래서 매장 2000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연간 15억 수준이네요. 이렇게 계산한 거는. 근데 지금 몇 개요? 860개다. 그럼 앞으로 한 1000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2022년에 영업이익이 5,740억에서 내년에 7,100억, 내후년에 8,0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약간 고무줄일 수밖에 없으나 성장성이 어떻게 이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8천억이 될 수도 있고 9천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레포트는 아니고 약간 메모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23만 원을 잡았어요. 예, 23만 원.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요. 예, 23만 원. 타겟을 2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스포츠, 캐주얼을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패션 브랜드다. 중국 매장 수가 1000개 추산인데 더 늘어난다. 얘도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르지오 타키니는 저도 잘 모르고요. 테일러메이드는 아시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테일러메이드 다 아시잖아요. 자, 여기 나왔네요. MLB 중국 오프라인 매장 수가 1000개인데 피어 브랜드 중국 매장 2000개. 이거 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있나? 여기 이제 2024년도 이제 여기 측정을 한 게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을 얼마를 체크를 했냐. 매출액은 2023년은 2조 2,700억, 2024년은 2조 7,500억. 자, 영업이익은 7천억.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 내후년은 8천억.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는 제가 꼭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10배씩 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 10배. 지금 현재가 이제 5조 7천억, 5조 8천억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7조. 그죠? 여기 지금 5.8조. 내년 가면은 7조. 내후년 가면 8조 4,300은 그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FNF입니다. 자, 차트 설명할 때가 저는 이제 제일 재밌긴 한데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연봉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해가지고 이게 쭉 장대 한봉 나오고 나서 밑꼬리 달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자, 몇 퍼센트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건지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61.8% 거의 찍었네요. 그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봉 한번 볼까요? 자, 72,000원부터 제가 거보는 겁니다. 자, 72,000원부터 199,000원까지 한번 거보는 겁니다.
제가 7만 원부터 걷네요. 약간 올려서 됐죠. 72,000원부터 저 20만 5 걷는데, 자 여기가 61.8%예요. 쭉 올라가다가 파동이 올라가다가 61.8% 조정하고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녹색이 61선이에요. 61선이 241선을 이제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60선 쌍바닥. 이렇게 하나, 둘. 보이시죠? 여기 60선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121선이에요. 녹색, 여기 노란색이 121선이 241선 위로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120과 240이 역배열이 되어 있다가 정배열이 되면 경기 확장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20선과 240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다가 정배열이 되면 경기 확장기, 이 종목은 경기 확장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시는 종목이라든가 뭐 관심 있었던 어떤 그 차트, 종목의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120선과 240선을 유심히 보세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정배열일 때는 어떤 상황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60선이 지금 쌍바닥이에요, 아래서. 그리고 120선이 240선하고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달 또는 내년 1년이면요, 내년 1월 달이면 이게 정배열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일단은 1차 라인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직전 고점 레벨까지 갈 수 있습니다. 19만 5천 원. 이 정도 갔다가 직전 고점을 한 번에는 못 넘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조정도 몇 개월 받을 겁니다. 자, 61선이 올라갈 때는 석 달에서 다섯 달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한 석 달 정도 조정 받아요. 그러니까 한 19만 5천 원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하반기에 재차 반등을 해서 이 19만 5천 원을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상장 주식수가 FNF는 3,83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8만 원 가면 시가총액이 10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다시 고점을 뚫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FNF는 시가총액이 크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겁낼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 올라갔어요. 오늘 쫓아가서, 그러니까 뭐 내일 쫓아가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정 받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기금이 6만 4천 주를 샀어요. 자, 이거 외국인이 몇 프로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외인 보율이 지금 12.62% 들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는 1,500만 주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전체 주식수에. 근데 1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주를 가지고 있냐? 외국인이 480만 주 갖고 있습니다. 1,570만 주가 유통 주식인데 480만 주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관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1년밖에 안 나오니까 1년 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와우 160만 주 들고 있네요. 보험, 투신, 기금이 100만 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은요, FN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사서 물리더라도 무서울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돈을 운용을 하시면 급등주에 쫓아가서 조금씩 조금씩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깨질 때는요. 오늘 보세요. VR, XR 관련된 기기들, 그 관련주들 오늘 얼마나 빠지는지 보셨죠? 변동성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걔네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선익 시스템. 오늘 17% 빠졌어요. 야, 이게 뭡니까? 뭐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뉴프렉스.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 엿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올려놓고 이거 며칠 또 이거 거의 한 달. 이거 뭐야 이거 진짜로. 한 3주 정도 올린 거를 그냥 하루 만에 빼버렸어요.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이것도 보십시오. 거래량 많이 터트렸어요. 근데 그냥 하루 만에 빼버렸어요. 왜? 얘 같은 경우 보자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기는 한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사진 않았죠. 그다음에 외인 보유율은요. 얼마 안 되잖아요. 선익 시스템 1.3%예요. 뉴프렉스요? 3% 샀네요. 얘는 3% 갖고 있어요. 많지는 않잖아요. 자, 제가 이제 그 가끔씩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대주 외국인 12%. 엄청나죠? 오늘 LNF 많이 빠지긴 했는데 LNF 몇 프로입니까? 22%예요. 외국인 보유 비율이 엄청 높아요. FNF요 12.6%입니다.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요. 계속 사요. 지금 보면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해야 당할 때 크게 안 당합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된 종목만이 떨어졌을 때 버텨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차트도 지금 되게 이쁩니다. 60선 쌍바닥이에요. 높아지는 쌍바닥이에요. 이거 가면은 여기 신고가 요 라인이 마지막 라인인데 저는 이제 요 라인 정도까지는 봅니다. 여기 17만 8천 원. 한 요즘 18만 원 정도네요. 18만 원 정도 갔다가 만약에 30분 봉에서 만약에 30분 봉으로 봤을 때 5일선이 만약에 쌍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조금 이제 줄여줬다가 좀 빠지면 다시 사고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잠깐 바닥 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30분 차트로 다시 볼게요. 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이 부분 여기 정도 오면은 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FNF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정도 오면 사야 된다. 제가 이제 2023년, 2024년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근거는 말씀드렸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잡주 그런 거랑은 거래가 멉니다. 굉장히 우량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하셔야지 자산을 지키시면서 계속 조금씩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급등주 쫓아다니다가 패가망신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주식을 하셔야 돼요. 저 주식 경력이 저는 2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자, 중국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 FNF 2024년 목표가 26만원. 자, FNF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